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일단 벨트를 매고요.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배 너무 나왔다고. 배 아닙니다. 이거 마이크입니다. 저 이렇게 목에 무선 마이크 걸고 있잖아요. 이 무선 마이크 발신기가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착각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사실 배가 좀 나온 건 맞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우디 R8 2012년식 V10입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차는 참 신나는 자동차예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외부 온도는 10.5도고요. 이제 슈퍼카가 돌아다니기에 적절한 온도가 되었습니다. 스펙을 한번 이렇게 살짝 뒤져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일단 525마력이에요. 거기에다가 토크는 54.1입니다. 최고 시속 313km예요. 머리가 나쁜데 이거 외우느니라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차를 저희 팀원이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처음 본 게 6개월도 훨씬 넘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R8 스파이더라든가 다른 뭐 포르쉐가 아니었군요. 페라리 F430 리뷰할 때 보면은 옆을 확 치고 도망가는 차도 하나 있고 막 이런데 그게 다 이 녀석이었어요.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왠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자, 313km의 최고 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13km부터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로백은 3초대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네요. 이 3초대 제로백을 4초인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제로백, 순발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에 어울리도록 차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 아무것도 없이 차를 새로 만드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만들어 놓은 차를 가져다가 그걸 개조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베이스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죠. 그 차가 뭐냐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라는 자동차예요. 저도 이제 가야르도를 한 서너 대 타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가 가야르도입니다. 저랑 왠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야르도를 아우디에서 가져다가 이 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는 V8 8기통 엔진을 장착한 그 조금 이거보다 낮은 출력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슈퍼카라고 치기에는 그 엔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00마력대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RS5라는 차가 있었죠. 아우디 거. 그 RS5에 그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400마력대라서 그런지 슈퍼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다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 들어가 있던 10기통 5240cc짜리 엔진을 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차에다가 처음에 장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다가 차에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엔진을 최고로 튜닝을 한 게 아니고 디튠을 했어요. 출력을 끌어내려서 525마력을 만들어낸 거죠. 가야르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 탔던 550-2 트리콜로레 요거 같은 경우는 뒷바퀴 2개 돌아가고 550마력 그리고 토크가 55였어요. 570-4 슈퍼레제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570마력에 4바퀴가 다 돌고 토크가 50이었어요. 오, 희한한데요? 슈퍼레제라가 토크가 50인데 이 녀석은 토크가 54예요. 굉장하네요. 경찰 아저씨가 옆에 서가지고 지금 제가 시속 50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섭죠? 경찰 아저씨만 보면 왠지 도망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토크 얘기를 하다가 말았군요. 54짜리 어마어마한 토크. 어떤 가야르도보단 세고 어떤 가야르도보단 조금 낮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가야르도가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확장형 모델들이 꽤 많은 게 참 재밌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토크 54. 뒤에 차가 오나요? 이런 데서 제가 사실은 저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런치 스타트. 근데 20km고요. 출발. 그래서 지금 100km.
지금이 노멀한 모드로 20km에서 100km까지 쫙 가속을 했어요. 차가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워낙 제가 좀 훌이 빵빵한 차들을 많이 타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 이 녀석이 이제 미션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그냥 노멀 모드예요. 노멀 모드의 특징은 뭐랄까요? 그렇게 잘 안 나가요. 연비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 차의 연비는 6.2km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지금이 오토 5단. 자, 속도를 다시 한번 쭉 줄여가지고 제가 기어 바뀌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토 2단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쭉 가면서 쭉 가속을 하면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 노멀한 모드에서는 가다가 기어가 딱 바뀌면 보통 이게 2단에서 막바로 3단 넘어가는 게 아니고 2단에서 중립으로 바뀌었다 3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꼭 그 넘어갈 때 중립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 누가 차를 쑥 잡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기아가 바뀌는 그 간격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 노멀 모드에서 돌아다녀 보시면 차가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요 기어봉 바로 뒤에 있는 스포츠라는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스포츠가 딱 켜졌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제가 오토 2단까지 내릴게요. 자, 2단 내렸고요. 쭉 가속을 해서 올라가면은 2단에서 바뀌어 3단. 좋아요. 3단에서 이제 4단 가겠죠. 4단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 RPM 5000 정도에서 바뀌는데 이 스포츠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기아의 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힘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네요. 토크가 54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힘을 내 가지고 순발력 있게 달려가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순발력들이 어떨 때 느껴지냐면 이렇게 막 가요. 그러면 제가 좌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왼쪽에 교통량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깜빡이를 딱 켜고 좌회전을 하려고 보는데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은 남의 뒤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다가 저기쯤 100m쯤 앞에 끼어들 만한 공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꾹 밟았더니 쭉 가가지고 거기서 쓱 하고 이렇게 끼어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순발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게임과 같아요. 꼭 전자오락 하듯이 오락에서 이렇게 쭉 치고 나가 쏙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 행동을 이 차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자, 토크 얘기를 하다 미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녀석 V10은 싱글 클러치라고 그러나요? 그냥 오토 기어가 장착이 됐고 V10 플러스는 다른 건 다 같은데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죠. V10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6.2km고요. 그리고 V10 플러스 싱글 클러치에서 듀얼 클러치 미션으로 바뀌면서 연비가 무지무지하게 상승을 해요. V10 플러스는 6.3km입니다. 와, 무려 1리터를 가지고 100m를 더 가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연비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연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6.2km 밟으면 몇 킬로 나오냐? 4km 나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게 연비가 좋다고 광고하는 차들 뭐 15km 정도 나오거나 막 이러는 스포츠카들이 있어요. 10k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차들 막 밟고 달리면 연비가 1km까지 떨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스포츠 넣고 그냥 꾹 하고 이렇게 밟고 나가도 연비가 4km를 유지를 해요. 참 재밌죠? 고속에 어울리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려도 그냥 정속 주행하는 거랑 큰 차이 없이 연비를 유지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연료 탱크도 보기보다 꽤 큽니다. 한번 가득 채우면 300km에서 400km 사이를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지방 가실 때는 고급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참 만족스러운 그런 연비를 보여준답니다. 4km 부담되죠. 자, 제가 그 단거리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연비나 연료통 크기의 그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단거리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야르도가 이 차의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야르도하고 알파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차의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느냐, 그거예요. 가야르도 같은 경우에는 범퍼에도 굉장히 큰 에어 인테이크, 공기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보면 라지에이터 그릴이 그 안에 그릴이 아니죠. 라지에이터가 그 안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도 보면은 위에 구멍이 있고 아래, 옆구리 아래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 녀석은 앞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옆구리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냉각에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좀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야르도는 막 저 밟고 다녀도 차가 화끈하게 달아오르는데 버텨요. 이 녀석 막 쳐 밟고 다니면 안 해봤어요. 겁나가지고 오버히트 날까봐. 가야르도나 아니면 페라리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엔진이 있는 차들에 손을 갖다 대보면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 녀석은 좀 달리고 나서 뒤쪽 엔진등 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 별로 안 뜨거워요. 열을 내부에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지에이터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라지에이터가 뛰어나도 라지에이터가 열을 막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근처로 가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뜨겁지 않아요. 추결이 돼 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이 차의 성격, 단거리용이라는 거. 자, 뭐가 빵 지나갑니다.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K5님인데 이 녀석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K5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는, 굉장히 빠르시네. 제가 잠깐 무리해봤습니다. 저분이 너무 잘 달리시길래 전 꽤 빨리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 속도를 많이 늦췄네요. 자, 추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들이 이제 그 눈에 띄냐면은 슈퍼카들은 예열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엔진들, 그리고 그 엔진이 내뿜는 힘이 원활하게 바퀴까지 전달이 되려면 열이 좀 받아가지고 이 윤활 부위들이 좀 따뜻하게 달아올라서 막 돌아줘야 되는데, 예열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알팔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벤츠의 SLS라든가 페라리 F430, 페라리 599, 가야르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그리고 아벤타도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타보긴 했는데 그런 차들도 예열이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굉장히 빠르게 예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열이 빠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열하는데 막 15분씩 걸리는 차를 데일리로 타고 다니신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동을 걸고 웅 하던 소리가 좀 작아지면 바로 몰고 나갈 수 있는 자동차다. 그러면 데일리로도 이용이 가능하겠죠. R8의 또 다른 특징, 굉장히 큰 특징이 그거예요. 데일리로 이용하기에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슈퍼카들 중에서 버켓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버켓 시트가 딱딱할 뿐 아니라 의자가 뒤로 많이 안 넘어가요. 이 녀석도 일단 2인승 스포츠카다 보니까 뒷좌석이 없어가지고 의자가 막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넘어가는 편이에요. 버켓 시트는 몸을 꼿꼿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이 자세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을 거기다 꽉 묶어 놓죠. 데일리로 그걸 타고 다니시면 자동차가 받는 충격까지 몸으로 다 전달이 돼요. 아주 미쳐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어요. 이 시트는 코브라 시트라고 불러가지고 스포츠성 시트예요. 버켓 시트라고 부르기엔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버켓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코브라 시트는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참 푹신푹신하고 몸도 잘 잡아주고 한 중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참 좋은 시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하는데, 페라리가 그 마그네틱 쇼크 옵쇼버를 가지고 있죠. 쇼크 옵쇼버 안에 그 오일이 들어있는데, 오일 안에 자성을 띤 철가루가 들어가 있는, 그걸 이제 마그네틱 쇼크 옵쇼버라 그러는데, 이 녀석에게도 마그네틱 쇼크 옵쇼버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마그네틱 쇼크 옵쇼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뿐 아니고 코너링도 참 잘 잡아줘요. 거기다가 실내가 꽤나 넓어요.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설치하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른 차들한테 이렇게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면은 참 여유가 없게 설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 실내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 설치는 물론이고 실제로 차량을 타보셨을 때 내부가 상당히 넉넉하고 편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더 모델은 한 요만큼이 이 길이가 짧아요. 뒤에 탑이 이렇게 수납이 되다 보니까 이 길이가 요만큼 짧은 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더는 그냥 천천히 달릴 때 잠깐 타보시면 아주 좋을 텐데, 데일리로 타고 다니시면 그 조금의 공간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쿠페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일리로 굉장히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쉬운 건 트렁크가 작습니다. 사람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짐을 실어 보시면 그냥 비닐봉지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트렁크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자, 쇼크옵쇼버 얘기를 관뒀는데, 이 마그네틱 쇼크옵쇼버가 상당히 자동차를 잘 제어를 해요. 주변에 차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코너링을 이렇게 틀어보고 있는데, 와, 이거 아주 신나는데요. 바닥이 살짝 지금 젖어 있어 가지고 차가 옆으로 싹 이러는데 꼭 쇼트트랙 선수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네요. 자, 쇼크옵쇼버가 이 코너를 잡아주는 엣지 부분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거기다가 이 코너를 잘 잡아주는 건 사실 콰트로의 힘이 무엇보다 크죠. 아우디가 판매한 차들 중에서 70%가 콰트로라 그러더라고요. 4륜구동이죠. AWD 방식으로 네 바퀴가 다 도는데, 콰트로가 이렇게 달려나갈 땐 굉장히 좋아요. 지면을 꽉 움켜쥔 것 같고, 그리고 엔진이 내보내는 힘을 100% 땅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거의 단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포르쉐 터보를 타고 막 이렇게 달리는데 비가 왔었거든요. 그 첫 번째 포르쉐 터보에서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딱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생긴 거. 저는 페라리 458 이탈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걸 보고 458로 착각을 했는데, 아우디 A6 콰트로가 거의 한 160km로 비가 오는데 질주를 하더라고요. 와, 그건 차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콰트로가 어떤 신뢰성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어떤 세팅을 극한까지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달려요. 한계를 넘어서, 일반 차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잘 달리는데, 만약에 콰트로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넘어섰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차들이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한 100km다.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으면 그래도 한 40-50m 미끄러지다 딱 멈출 텐데, 콰트로가 미끄러졌다 그러면 200이 넘어가는 속도일 거예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차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디 R8을 타시면 처음에는 차가 사람을 조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친구 차라서 그런지 많이 빌렸다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절 조종하지 못하고 제가 이 차를 이제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차가 참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면 팔로우 미 그거 되는 거죠. 그냥 콰트로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신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진짜 일반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한 1.4배 정도 어떤 그런 주행 안정성, 파워의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고속화 도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중구난방 말씀드릴 게 아니고. 다음으로 리뷰하게 될 차가 아마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일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딱 타면은 외형은 그렇게 안 큰데 실내에 들어가면 무지막지하게 넓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녀석은 외형이 커요.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 외형만큼 넓다는 생각을 못 받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오버 휀다가 어마어마해요. 차 폭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벤츠 S클래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굉장히 대형 차들 있죠. 그거만큼 폭이 넓어요. 이거를 저희 오피스텔 앞에 세워놓고 오피스텔에 자꾸 올라갔다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국산차들이 왜 이렇게 얇고 길죠? 이거는 넓고 통통하게 생겼어요. 아마도 이제 코너링을 버텨주려면 아무래도 이 오버핸드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앞뒤 폭은 좀 좁은 편이고 앞뒤 폭이 짧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한 액센트 그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짧고 넓은 느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높이가 있겠죠. 차체 높이. 슈퍼카들은 대부분 낮아요. 근데 이거 가야르도에 비하면은 딱 요만큼 높아요. 요 탑이. 가야르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가야르도는 앞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앞바퀴가 들리고 뒤쪽은 아무래도 이탈각은 괜찮은 편이라서 어지간한 주차장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어디 갔다가 차를 세울 때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런 슈퍼카들의 숙적이 뭐냐면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 보시면은 까만색 플라스틱 두 개가 이렇게 바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잖아요. 그놈들이 숙적이에요. 이 차 앞으로 들어가면 그거에 범퍼가 닿아요. 가야르도도 앞으로 들어갈 때 고개를 딱 쳐들고 들어가서 거기 그냥 세워요. 이 차는 후진으로 주차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플라스틱 바 가운데로 딱 정확하게 중심에 딱 차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이 차 뒤쪽 가운데 미션 덩어리가 있는데 그 미션 덩어리가 그 사이에 가서 딱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애석한 점이네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버핸도 좀 짧은 편이고, 그리고 차체 높이는 이것도 낮은데 바닥을 긁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차장에 가서 딱 세웠을 때 그 플라스틱 바 두 개가 참 미워지는 자동차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장치에 대한 얘기를 빼먹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이 차 운전석에 딱 앉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전투기 조정석에 앉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카본으로 이게 틀이 있는데 이게 동그란 게 꼭 전투기의 칵핏이라 그러죠. 그 전투기 조정석에 딱 앉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몸이 딱 고정이 되면서도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요거에 참 집중하기가 편해요. 왼쪽에 이제 뭐 라이트가 요 밑에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유온계, RPM 메타, 수온계, 연료 게이지, 뭐 모니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속도계, 그리고 볼트 메타, 뭐 요 정도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비스무리하게, 이건 뭐 아우디 스타일이니까요. 비스무리하게 들어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스티어링 휠에 아무 기능이 없어요. 얘는 왼쪽에 모드, 그리고 위아래로 오른쪽에 볼륨, 핸드폰. 핸드폰을 연결할 수가 있었군요. 저는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안 되길래 연결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왜 여기 핸드폰 마크 있는 걸 모르고 있었죠? 자, 모드를 꾹 눌러 보겠습니다. 오디오가 나오는군요. 지금 빌보드에서 1등을 하고 있죠? 이 해피라는 노래가. 오디오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한테 운전 이외에 어떤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오디오라고 생각돼요. 이제는 뭐 DMB라든가 이런 거 시청하면서 다닐 수 없으니까 오디오만이 유일한데, 좋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자, 이 녀석은
도어에 3웨이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 트위터 있고요. 여기 문손잡이 옆에 미드가 들어있고 아래쪽에 우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미지 저 가운데 있고요. 뒤에도 우퍼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총 대략 5개, 10개, 11개의 스피커가 요 조그만한 차 안에서 소리를 내줘요. 오디오의 성향은 양감이 좀 풍부한 편이고 그리고 파워가 출중해요. 아무래도 이 차가 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소리를 먹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리를 내어준다는 거죠. 볼륨을 쭉 올려보면은 와, 이 노래 들어보니까 타격감도 훌륭하네요. 좋은 오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으로 이제 오디오 조절 장치랑 그리고 에어컨 조절 장치. 사실 좀 전에 이제 운행하기 전에 제가 히터를 살짝 켜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카메라 열받아 가지고 중간에 한번 끊어야 했었어요. 뭐 여기 히터 조절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가야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죠. 기어봉이 뭐가 있냐면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스포츠, 뭐 코르사, 뭐 이런 스위치가 3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봉이 없어요. 후지는 어떻게 넣냐면 가야르더는 왼쪽에 R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요. 페라리들도 보면은 여기 R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눌러야 후진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후진 기어를 넣어버리면 바퀴는 앞으로 돌고 기어는 후진에 가서 거꾸로 돌기 시작하니까 기어에 충격이 들어가는 거죠. 미션에 어떤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여기다가 갖다 넣었어요. 후진이 굉장히 쉽게, 제가 지금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기어를 중력으로 뺐고요. 후진 안 들어가는군요. 지금 처음 해봤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후진을 들어가진 않는데 굳이 그거를 여기까지 빼가지고 후진을 들어가네요. 후진 카메라도 나오고 있고요. 후진을 굳이 그렇게까지 빼야 될 이유는 없었나 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 버튼이 있고 쇼겁쇼바를 딱딱하게 만드는 버튼, 스포츠를 딱 누르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요. 저 이런 차 좋아해요. 여기 스포츠를 딱 누르면 그냥 이 기어, 그러니까 미션이 바뀌는 거에만 관여를 하지 다른 부분에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하네요. 쇼겁쇼바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자, 미끄러짐 방지 장치, 차동 제어 장치, 그걸 꺼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여기 있고요. 뒤에 날개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 비상등 버튼, 그리고 파킹 센서를 작동시키는 버튼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 차의 대부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냐? 스포츠죠. 자, 중립에 놨고 사이드를 당겨야 주차합니다. 피가 없어요. 그리고 시동을 끄면 이게 피로 들어가던가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다시 또 올려보면 피 없습니다. 스포츠성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또 촬영 장소까지 돌아왔네요. 이 차는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나불나불 거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외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만 해드리고 끝내고 싶네요. 둥글둥글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야르도 베이스라서 그런지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앞바퀴의 위치라든가 본넷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느낌은 계란 같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 앞유리가 꽤나 많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이 앞유리가 조금 뭐랄까요, 각이 좀 너무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달려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게 바짝 세워놨는지. 다른 차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받아서 차를 가라앉혀야 돼요. 안 그러면 313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10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아는 분이 이 차를 몰고 295를 밟는데 여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300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차 되게 이쁘게 생겼고요. 자체 단단합니다. 아이언맨 영화 찍는 거 그 메이킹 필름을 봤더니 이 차를 1편에서 그 악당이 커다란 그 아이언맨 슈트 비슷한 거 딱 입고 있는데 거기서 꽝 하고 쳐박잖아요. 그럼 차가 산산조각이 날 줄 알았는데 그냥 쿵 찌그러지고 말더래요. 그래서 제작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메이킹 필름을 봤는데 그만큼
차가 단단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바퀴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원활하고요. 실내 넓고, 그리고 그냥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를 뭐라고 평가를 해드릴까요? 그거는 한 이틀 고민해봤어요. 이 차는 5200cc짜리 엔진에다가 바퀴만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편안한 시트를 얹어놨죠. 무엇보다 엔진이 굉장히 거대하고요.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 엔진 헤드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그건 헤드가 아니에요. 그 옆에 커버를 딱 벗기면 그 밑으로 진짜 이만한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해서 그 밸브들이 쫙 있고, 밸브 그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온 그게 위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거 커버를 열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커버가 참 애석하네요. 근데 커버 벗기면 뒤에 엄청 지저분해져요. 2008년식 가에르도에는 커버가 없는데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커버 있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네요. 거대한 엔진에 바퀴 달린 괴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